움직이고 바뀌고 변화한다. 사주가 태어나 첫 호흡을 하는 순간 음양오행의 기운이 정해지며 변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 정해지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숙명처럼 여겨지지만 인생 행로가 움직이고 바뀌고 변화하는 데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주는 바꿀 수 없어도 움직이는 세상에 순응하며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호흡을 하는 그 순간 음양오행의 기운이 몸속에 깃들게 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연월일시라고 하는 뇌의 기둥이 똑바로 쓰게 되죠. 그래서 연월일시 안에 음양오행이 깃들게 되는데 그게 태어나면서 정해지다가 보니 혹시 숙명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숙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외길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갖고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자면은 내가 가진 복은 이만한, 내가 가진 진폭은, 인생의 진폭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가운데 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가진 복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만을 바라면은 내 복의 상위권을 먹고 살게 될 것이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바라게 되면은 하한의 복을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복이 이만한 진폭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 인생 행로에서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내 사주를 숙명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운명처럼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바꿀 수 없어도 움직이는 세상에 순응하며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은 한 길이 아닙니다. 꼭 이만한 진폭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웃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복의 상위권을 먹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십시오.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뜻입니다. 다음에 명리학은 가감승제, 필요한 것은 더해주고 과한 것은 제해주어 인생 행로에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학문으로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현대에 맞게 발전되고 있는 응용과학입니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의 내 기둥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근데 양의 기세가 많다. 그러면 너무나 활동적이겠지요. 활동적이고 행동적입니다. 그럴 때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기운, 또 때로 너무 뜨거울 때는 차가운 기운을 더해주어서 그 기세를 제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차갑다 라고 말하고 또 행동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양의 기세를 채워서 내가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의 기세가 남는다 그러면 목의 기세를 부드럽게 흘려보내야 되고요. 화의 기세가 남는다 라고 하면은 화의 기세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낼 때는 혹시 불이 남으니까 물로 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란 뜻이겠지요. 불이 났었을 때 물로 끄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은 물론 꺼집니다. 근데 그 물이 불과에 서로 부딪히면서 무지한 연기가 나게 되고요. 때로는 물을 뒤집어 쓴 불은 온 바닥에 흥건해지면서 사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낼 때도 화기세가 많을 때 내보낼 때도 서로 극하거나 충하는 기세로 내보내는 것은 옳은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내보내야 되고 조화롭게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게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명리학은 우주에 반복되는 기운을 바탕으로 성격, 건강, 적성, 결혼, 인연 등과 직업, 사업 등 그 응용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며 현재의 기운과 앞으로의 기운을 짐작할 수 있으며 변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학문입니다. 이제 요즘에 특히 더 그렇지요. 일부 학원 같은 데는 그 사람의 학생들 같은 게 사주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과와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서로 매칭시켜 준다고 합니다. 때로는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가장 이런 상담들도 많이 옵니다. 8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다가 보니
학생들이 과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하고 막 혼란스러워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도, 때로는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어떤 사업과 어울리며 어떤 직업과도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조언이 필요 없었죠. 뭐 양반은 양반, 상놈은 상놈, 상인은 상인, 이렇게 딱 내가 노력할 만큼 변화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이혼한다라고 말하면 아이고 그냥 참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주류였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혼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잘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 충분히 네가 고민해서 결정했을 테니 그거 인정한다, 뭐 네가 고생해 노력하고 생각한 만큼의 결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받아들여 줍니다. 옛날처럼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게 시대에 맞게 응용하고 적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명리학은 7, 80%의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최고의 과학기술로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단지 8글자만을 통해서 미루고 예측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자연이고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고 적응하는 겁니다. 앞에 페이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명리학을 가지고 0과 100을 말하지 않습니다. 1과 99 사이에서만 말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0이다, 반드시 100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변화하고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움직이고 바뀌고 변화한다는 이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비한 학문도 미신도 아니다. 미신은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된다고 판단하는 신앙이다. 명리학은 자연과 화합하여 안정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명리학을 무속세계와 혼동하여 혹세무민의 도구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한 역학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안타깝다.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을 따지면은 너와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똑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역학이라는 학문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봤었을 때 쌍둥이도 사주가 똑같을 때인데, 물론 쌍둥이는 사주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분 차이로 태어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명리학은 이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명리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혼돈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속세계와 명리학의 세계를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셔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분명히 점이라고 하는 것과 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물론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점과 학은 다른 세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점은 무속세계지요. 그래서 무속세계다 보니 뭐 어떤 공부라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신을 모시게 되고 신의 모심으로 인해서 그 신을 통해서 어떠한 질문에 의문에 답을 얻는 겁니다. 근데 명리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술의 세계는, 무속의 세계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세계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나름의 이론적인 체계가 있고요. 좀 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못하거나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은 제외한 상태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점이라고 하는 무속세계와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세계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지요. 이 무속인이 역학의 세계를 좀 관심을 가져서 넘보기도 하고, 학문을 아는 사람들이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세계를 벗어나서 점술이라고 하는 무속세계에서 조금 무속세계를 넘나들듯이 관심 가지고 쳐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해서 내가 뭐 요리사를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요리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분야는 서로 넘어갈 수도 없고 교류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따지자면은 호랑이가 한 잔에 두 마리 살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 역학과 무속의 세계는 다른 세상입니다. 이쪽 편에 있는 세상을, 상대편에 있는 세상을 넘볼 수는 있고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두 개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명리학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 현상을 이론으로 증명하려 하고 증명이 어렵다고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천 년 선인들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증명되어 온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입니다. 과학이 지금의 발전을 이끌었지만은 모든 현상을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명리학은 눈앞의 일시적인 충동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전진과 후퇴의 때를 알아서 진정한 지혜를 얻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언을 하는 학문이지 만사를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내가 안 보던 길, 못 보던 길, 안 가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뭐 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거나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상대방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문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크게 도움을 얻는 겁니다. 물론 뭐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이 다른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역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언을 얻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얻는데 써야지 이걸 맹신하거나 이걸 뭐 봤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맹신하고 추종하는 듯한 어떤 행동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너무 추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요술방망이처럼 반드시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믿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언하고 충고하는 정도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잘 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음양의 탄생. 명리학 공부는 음양오행 공부다. 또한 음양오행은 동양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접근의 지름길이요. 나아가서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천지의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합니다. 때로는 이제 동양사상을 공부하다가 보면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동양사상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리학 공부는 음양오행 공부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내가 그걸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이 아주 큰 범위 안에서는 음양오행과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음양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느냐? 음양의 탄생에 관한 보편적인 이론은 어둡고 고요하고 답답한 가운데, 그러니까 어둡고 고요하고 답답함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를 무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극에 이르다가 보니까 무국에 이르러서 호련히 한가운데 기운이 엉키면서 하나의 테두리가 생겨난 것이 태극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혼돈스럽고 답답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의 기운이 엉키면서 하나의 테두리가 생긴 것이 태극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태극기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지요. 그래서 이 혼돈의 무국 상태에서 호련히 하나의 기운이 엉기면서 태극이 되었다. 그래서 태극인 상태 하나의 테두리가 생겼는데 그 테두리가 긴 세월 조용한 가운데 가볍고 밝고 더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 양인 하늘이 되고, 그러니까 양의 기세는 가볍고 밝고 더운 기세지요. 그리고 양은 하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면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음인 땅이 돼요. 그래서 음의 기세는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기세로서 땅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이륙된 것으로 음양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역에서 보면은 모든 생명체는 양에서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기세가 강한 사람, 양의 계절에는 생명이 활짝 꽃피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자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확산해서 번지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음인 세상에서는, 음인 시기에서는, 음인 기운에서는 고요하고 멈춰 있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가장 밝게 비치는, 태양이 비치는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생물들도 자라 올라가게 되고요. 자라나서 열매도 맺고 잎도 틔우면서 좀 더 한 번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차가운 계절인 겨울에는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이 생기면서부터 생명이 자라나거나 생명이 덜 자라고 멈춰 있거나 때로는 활동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기세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음양이 생기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겠지요. 그래서 양인 가장 태양이 많이 비칠 때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적도에 있는 나라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은 햇볕이 항상 강하게 비치지요. 그러다 보니 그쪽 세계에는 나무 풀들은 엄청 크게 자라고 엄청 잎도 크고 아주 넉넉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 반면에 음인 지방엔 극지방들은 거의 풀도 없고요. 풀이 있다고 손 쳐도 아주 바닥에 조금 붙어 있거나 이런 걸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음과 양의 기세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서부터 구분이 되면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음양에서 다시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상이지요. 그래서 이런 큰 뜨거움이냐, 적은 뜨거움이냐, 많은 차가움이냐, 작은 차가움이냐 이렇게 해서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다시 건태, 이진, 손감, 간곤이라고 하는 8궤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주역에 있는 8개의 궤상이고요. 8개가 일정 8회 하면서 64개를 만들지요. 상효와 하효를 만들면서 이 64개가 세상 천지의 변화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명리학과 주역도 나름의 큰 뿌리로 보면은 하나의 같은 뿌리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음양의 탄생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돼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음과 양이 생김으로 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양의 상대성. 음양이란 하나 속에 들어있는 둘로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니는 뗄 수 없는 짝으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고,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듯이 삼라만상이 음양이라는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양은 하나 속에 들어있는 둘로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양이라고 했었죠. 땅은 음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양이라고 했었고요. 밤은 음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양의 기세면은 아내가 음의 기세고요. 스승이라고 했으면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또 음의 기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이 존재하지 않으면 땅이라는 소리는 안 생겼을 것이고요. 낮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밤이라고 하는 존재가 안 생겼을 겁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은 아내란 말도 듣지도 못할 거고요. 아내가 없는 사람은 남편이란 말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없는 스승이란 단어가 생길 수도 없겠지요. 스승이 없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개가 각자 존재는 합니다만은 각자 존재는 하는데 실제로 저는 두 개가 상대편에 묶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보면은 상대는 반대와는 다르다. 반대는 대립이고 역하고 거스르는 것인데 상대란 말은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처럼 따로 보이지만 같이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아까 했듯이 남편이 없으면 아내란 말을 들을 수는 없고요. 아내가 없는 사람이 남편이란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이 제자란 말을 들을 수도 없고요. 제자가 없는 사람이 스승이란 말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개념으로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함께해야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조화로워야 됩니다. 각자 존재합니다만은 함께해야 조화로울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너무나 난만 있으면은 또 백야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반만 있으면은 남편이 없으면은 아내가. 그래서 서로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만 함께해야 어울리고 조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 함께하는 공존성이 있습니다. 햇볕이 비치면은 그늘이 생기고 씨앗이 썩어야 새싹이 돋는 것처럼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말 못할 고민이나 불행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이 비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지요. 햇볕의 반대편에는 그늘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씨앗이라고 하는 기세가 썩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얘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 인생은 전부 다 대하소설이라고 합니다.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하고 맨날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본래 겪었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학을 하다가 보면은 눈앞에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그늘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사실, 때로는 진실은 아닐 것이고 사실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계절도 마찬가지다. 음인 계절에 겨울에 습기가 적어 건조하고 양인 계절인 여름은 습도가 높은 것으로 모아 음양은 함께 존재하며 공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것은 여름이 정말 덥지요. 양의 기세가 불의 기세인데 불의 기세가 정말 셀 때는 차라리 불이 안 납니다. 근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계절이고 물의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겨울에 차라리 불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음인 계절과 양인 계절 자체에서는 상대편의 역할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미하게 작용을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시면은 위에는 빨간색 문양이 아래는 파란색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문양이 양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것이 양의 문양이지요. 양에 있는 기세가 가장 강하게 쭉쭉쭉 자라 올라갈 때 저쪽 끝에 한쪽 귀퉁이에서 음의 기세가 조금씩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세가 미미하고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의 기세가 자라 올라가는 것만큼 음의 기세도 점점 자라 올라갑니다. 반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음의 기세가 강하게 자라 올라가는 와중에도 보면은 양의 기세가 호련듯 하나의 빛처럼 하나의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약하지만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음이 점점 더 강하게 갈수록 양은 점점 더 발달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 양의 기세가 자기 모습을 딱 하고 드러내는 순간 음의 기세는 사그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함께 존재하게 되고요. 태극 문양이 우리가 음양이 반대했었으면 딱 절반으로 나눠졌겠지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의 기세가 강해지지만은 강해지는 기세 속에서 음의 기운이 자라 올라가기도 하고 음의 기세가 강해집니다만은 양의 기세가 또다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상대편인 사람한테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잘 하시고요. 원수덩어리라든가 아이고 뭐 이런 어떤 나쁜 말보다는 그래 너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